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 아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덕에. 안녕하세요. 저는 컨텍스츄얼라이저 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텔라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K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레어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직지회전 시간인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걸 이제 우리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조직 개발과 챗 GPT입니다. 네, GPT 이야기 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호프스테드의 여러 통계 네,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아.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예요. 오, Cultures and Organizations라는 아, 제목. 네, Software of Mind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음, 생각의 소프트웨어. 오, 네, 그래서 그 책이 있어서 제목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네요. 제목이 Cultures and Organizations이고요. 호프스테드의 스펠링을 알려드릴게요. HOFSTEDE 호프스테드. 호프스테드 이게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와 그다음에 민코프하고 이렇게 세 분이 공저하신 책입니다. 네, 참고해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책이네요. 네, 그러면 GPT. 스텔라 요새 많이 쓰세요? 저는 영어 회화 용도로 가끔 써보고 있어요. 영어 회화요? 네, 챗 어떻게- GPT로 그 회화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아, 또 유튜브에 이제 지난주에 발견했는데 챗 GPT로 영어 공부하는 법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진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이 챗 GPT로 영어 회화도 되는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전화 영어 회화라든지 뭐 또 영어 클래스를 들어가서 수업 듣는 거 이렇게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꽤나 많이 들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전화 통화하거나 비용이나 네. 해서 근데 이게 챗 GPT로 된단 말이야. 해서 그런 시도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도 되게 잘해주고 짜증 안 내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주유 이런 거 쓰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서. 네. 근데 우주 이런 걸 쓰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 내가 굳이 기계한테 우주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상당히 뭔가 인격성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네, 블레어는 GTP 좀 쓰셨나요? 저도 뭐 이거저거 많이 좀 눌러봤죠. 오, 진짜요? 네. 오. 다들 하고 있구나. 네. 눌러봤고 뭐 제일 추천해주는 주식 종목을 알려줘. 뭐 이런 거. 근데 네. 제가 근데- 조금 전에 예상했거든요. 네. 블레어라면 주식을 물어봤을 거야. 접촉.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못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너무 현명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것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챗 GPT가 딱 선을 긋더라고요. 오. 성향을 그래서 말해주면 되지 않나? 그 더 좀 그렇죠. 파고 네, 들어가서 네 그렇게 대답도 했고 저도 이제 간단한 어떤 이제 시작이 되는 아이데이션을 좀 받아보고 싶을 때 GPT에게 물어봤더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훌륭합니다. 그 챗 GPT가 이제 지금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거는 지금 3.5에서 4.0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까지는 이제 크게 세간의 화두를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발전된 챗 GPT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한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챗 GPT로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뭔가 철학적인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 이제 위로에 대한 얘기, 정서적 그 감정을 터치해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챗 GPT가 그 블레어처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위로는 해주기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너가 원하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뭔가 더 오히려 이제- 더 인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너무 그죠? 솔직하다. 너무 솔직하다. 네, 왜냐하면 그 마치 그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뭐죠 행동을 약간 했다라면 진정- 신뢰가 떨어졌을 진정성이 것 같아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겠네요. 네, 그런 말을 오히려. 들었으면. 저도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 캡처해서 막 친구들이랑도 나누면서 막 웃고 네. 내 우문에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제 개인적인 고민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뭘까? 했더니 GPT가 이렇게 해보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쫙 열거를 해주는데 제가 무척 귀담아 들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K는 빨리 아, 네. 솔직하게 직접 어떻게 네. 써봤는지. 저는 기계치여가지고 아마 세 분 중에 제일 늦게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퍼실테이터 양성 과정을 하다 보면 그 워크숍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처음 쓰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워크숍의 목적과 결과물, 시간 이런 걸 넣고 설계를 해줘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때 그걸 좀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뭔가 초안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K가 되게 수많은 워크숍을 그동안 설계를 해왔잖아요. 그런 숙련된 시선으로 챗 GPT가 설계해 준 걸 봤을 때 좀 어때 보였나요? 너무 신기하게 그 make sense 말이 된다. 근데 이제 그거로만 하기에는 어렵고 교정을 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흐름을 이렇게 잡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요 개념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찾을 때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이제 검색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피니션이 있을 논문을 여러 개를 이제 뒤졌어요. 네. 논문도 어떤 논문은 데피니션을 이렇게 서론 부분에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저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되게 찾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논문을 막 이렇게 뒤적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딱 처음 내가 선택한 논문에 그게 딱 나오냐면 그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성가신 일인데 이제 물어봐요. 아카데믹 저널에 있는 어카데믹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의 또는 개념의 그 정의를 찾아주고 레퍼런스를 알려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딱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사용하는 거는 역시 그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다른 저작물과 같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또 그 정의를 알려줬을 때 이제 출처가 어디니 어디서 확인한 거니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 출처 다 출처를 또 알려주고 네.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검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거 믿을 만한 저널에서 제대로 된 걸 했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최근에 제가 그 D&I 워크숍에서도 제가 궁금한 게 전 세계적으로 D&I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다양성과 포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 이거에 관하여 어떤 게 주된 이슈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인종이나 이런 건 별로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회사에서 이제 D&I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이렇게 훈련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어떤 게 이슈일까가 궁금한데 그걸 제가 뭐 뉴스 아티클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걸로 찾으려면 사실 상당한 연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런 것 좀 알려줄래?라고 했더니 이렇게 쫙 한 5개로 쫙 정리해서 그리고 내가 5개로 정리해줘 이렇게 이제 하면 또 5개를 정리해 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편리하게 네. 그거 보고 그러네 이렇게 참고가 되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저기 질문의 중요성과 지시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또 네, 오히려. 답변은 너무 훌륭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까? 요거에 대한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씩 질문을 바꾸고 바꾸니까 더 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결과물의 개수도 저렇게 딱 주면은 기가 막히게. 네. 리더십 교육을 이걸로 하면 좋겠다. 어떻게요? 리더들에게 질문 훈련을 시킬 때 아. 챗 GPT한테 해보세요. 네. 어떤 게 당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답을 주던가요? 어떻게 질문했을 때 그건 똑같이 이제 회사에서 구성원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면 그런 질문이 그런 대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흔히 업무 지시할 때 너무 생략적으로 약간 뜬구름 잡는 지시를 네. 해서 막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겠다. 그때 지시를 잘 했더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일을 해왔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직접 이제 GPT한테 이제 화내지 않으면서 화내지 연습해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사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워크숍에서 그 참여자분이 GPT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비전 미션 워크숍인데 거기에서 뭔가 검색할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땡땡 연구소였어요. 근데 연구소의 역할을 치니까 저희가 했던 개념들이 이렇게 쭉 엮여서 나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몇 글자짜리 비전을 만들어줘 하면 열심히 잘 만들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제목 다룰 때도 많이 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몇 가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은 이제 또 다시 질문을 바꾸면 어쨌든 뭔가는 내주니까 네.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연상 매개로 활용해서 그 다음 최종 버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협업을 하면 되게 좋은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챗 GPT에 뭔가 답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뭔가 나의 그 초기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훌륭히 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하면서 이게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잘 던져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랬잖아요. K가. 근데 실제로 좋은 질문을 잘 던지려면 나한테 이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아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뭐 증권을 묻더라도 내가 그치. 주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걸 포함시키고 저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을 줄 아는 능력. 근데 그게 보면 역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헛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GPT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능력과 그다음에 뭔가 생성해내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생성을 활용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잘했네. 이걸 알려면 또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진짜 가짜 뉴스를 막 모르고 그냥 막 가져다 쓰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챗 GPT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식은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책임감 없는 직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책이 많죠. 네,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챗 GPT가 알려주는 굉장히 유용한 그 정보를 내가 활용은 하는데 활용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값에 대한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져야 내가 되는. 책임져야 되고 그 정도를 판단할 능력을 또 길러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맞겠네요. 얘를 활용하면 얘가 빠르게 찾아주고 빠르게 정리해주니까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무언가를 찾을 수 있고 그걸 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사용하니까 진짜 그 우리 처음에 이거 IT 나왔을 때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네. 해서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AI에 대한 또 디바이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 GPT를 얼만큼 잘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과거에 우리 컴퓨터를 얼만큼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어떤 그 갈림길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디바이드를 만들어낼 소지도 크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걸 본 게 있었어요. 주님 AI라고 이게 챗 GPT로 만든 인공지능 예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뭐 고민이나 질문을 GPT랑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회사 내규나 뭐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사실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그 지원부서에서는 끊임없는 전사적인 반복적인 이 대응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뀐 내용을 좀 제발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GPT에 이제 뭐 반영돼서 이게 게다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바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업무 로드가 많이 줄 거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조직 중에 이제 뭐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1대1로 상대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 고객 상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클레임도 상대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AI, GPT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실. 생각이 드네요.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어제 하나의 약간 클레임을 했던 그 고객이었어요, 어제. 근데 이제 당사자가 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업체 측의 실수였는데 이제 되던 게 안 된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 클레임을 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보면 사실 감정 노동 많이 하는 그분들은 그래서 좀 지쳐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 네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하실 수 없는 뭐 이렇게 본인한테 그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피곤하셨겠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이제 컴플레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조교 뭐 성적이 좋았다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네. 대학 조교를 AI한테 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조교가 받는 그 질문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고 네. 똑같은 거 또 대답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AI한테 시켰더니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주고 이메일로 물어보면 이메일로 대답해 주는데 너무 정확하고 군소리 없고 짜증나는 투의 목소리가 아니고 너무 맞아. 그렇죠. 근데 사실 부담이 없긴 하죠. 나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미안하니까. 맞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화 연습이 그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내가 막말해도 계속 GPT가 해주니까. 네.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 나눌 수 있고 네. 사실 정말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전화 영어다 하면 시계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15분 동안에 맞아. 내가 뭔가 이제 그 윤택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약간 그런 촉박함이 있는데 챗 GPT랑 얘기를 나누면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약간 인격적인 면이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대화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고마워 그러면 네 뭐 감사합니다. 언제든 또 물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죠? 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게 언어 모델인 게 정말 이 완전 사용자의 경험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언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빙, AI 빙 있잖아요.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격을 넘어서 뭐 이제 본인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또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해서 네.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만큼도 인격화가 또 될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모습이 좀 더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완전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철학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이제 그러면 AI와 인간과의 차이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데 감정이 없으니까 너는 기계야라고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감정이 생겨날 거냐 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재미난 관전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인간에게서의 감정은 이제 신체적 변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AI를 화나게 하면 이제 뭐죠? 이 저기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칩이 이제 더 열받는다든지. 실제로 칩에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그런 걸. 어떤 이제 물질적 변화를 동반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오작동을 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간이 오작동하는 거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이제 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기계는 기계고 인간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챗 GPT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식의 시대에 변화가 왔는데 과거에는 누가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중요했고 지금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네. 서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챗 GPT가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는 이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얘기한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내가 대결 구도로 볼 거냐 아니면 나의 협력자로 볼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새로운 게 왔을 때 우리 처음에 줌 왔을 때 네. 하기 싫어. 뭘 또 해야 돼. 그런데 사실 그 문턱을 넘어서 지금은 뭐 줌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처음에 줌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임원한테 가서요 여기 로그인을 어떻게 하고요 뭐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임원 입장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챗 GTP도 그 마찬가지의 국면을 또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그냥 가져다가 나의 도구로 삼아서 잘 협력적으로 잘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런 이 거짓말을 한다, 오류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서 사용하려는 그 노력은 빼놓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챗 GPT의 경우에는 이미 세상에 이제 나와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챗 GPT는 진실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정보에 대한 타당성은 또 그 원작자가 얼마나 진실성을 담고 만들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검증 역량이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제 악의적인 사람이 또 역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프트웨어 만들 때 바이러스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바이러스란 소프트를 만든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짜 텍스트를 많이 자동으로 생성해서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 GTP가 그거를 이제 걸러내는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거와 비교하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퍼실리테이터로서 국유에 대하여 좀 알려줘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영어로 제법 그럴싸하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에 대해서 영어로 써 있는 그 텍스트가 뭐 몇 개나 되겠어요. 매우 적은 건데 어쨌든 얘가 찾아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줬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악의적으로 저에 대한 정보를 뭐 왜곡시켜서 포스팅을 어디엔가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제 GTP 골려먹기 이런 그 비슷한 그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대답이 나올 만한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뭐 물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네, 시대도 안 맞고 막 이상한 대답을 해버리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만 이제 찾아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비판적으로 써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쓰되 비판적으로 써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딕 컨설턴트들은 되게 다양한 조직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리서치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리서치에 굉장히 소중한 동반자를 만났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또 하나는 바로 답이 나오니까 생각하는 거에 아마 좀 챌린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른 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그 숙고에 대한 중요성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저기 블레어가 하고 있는 이런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지 않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해야 나의 능력도 발전하고 GTP도 발전하고 그래서 같이 좋아지는 건데 안 그러면 진짜 이제 AI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책이 이제 처음 이제 제가 곧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근데 모집이 테마 끝나가지고 네. 테마가 자기다움이었나요? 네. 자기다울 사람들. 자기다울 사람들. 좀 더 저 답고 싶어가지고 네, 성장하자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지 뭐. 예,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좀 토론을 깊이 있게 확장성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책은 사실 1시간 만에 쑥쑥 읽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게 선정했던 책이 첫 번째. 그래서 이거 오시는 우리 쿠팸들은 또 깊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니까. 이런 걸로 만족을 하지 못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 혼자 막 무슨 질문을 해볼까 막 생각하다가 결국 GPT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한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뭐 또 나중에 책 읽고 디스커션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딱 뽑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좀 잘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저자랑 다 썼어요. 이 저자 이 책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특히 조직 개발이랑도 연계성을 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더라고. 얘가 그 책을 아니까. 네. 그래서 괜찮군. 근데 이제 K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끙끙대면서 생각하는 게 사실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얘를 날로 쓰는 것보다는 얘를 적어도 한 번 더 발전시키거나 하는 용으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즘에 활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다음에 너 얘기하세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엄 촘스키가 그 아주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놓치지 않고 챗 GTP에 대한 이제 일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의 실종에 관한 경고였거든요. 네. 오리지널의 실종. 네, 그래서 이제 챗 GTP가 이제 온갖 오리지널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 걸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레퍼런스가 없으면 GTP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길게 보면 사람들의 오리지널에 대한 존중 또 오리지널을 우리가 만났을 때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우리가 뭐하러 거기 루브르에 가서 그 모나리자를 뭐하러 봐요? 그냥 사진 뭐 돌아다니는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오리지널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른 거거든요. 사람을 진짜로 만났을 때와 그 사람의 사진을 봤을 때는 다른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사진이 낫지만 사진보다는 실물을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어떤 지식을 가져다가 만들고 쓸 때에도 반드시 레퍼런스가 무엇인지 그 오리지널을 찾으려는 노력 이게 누구의 얘기로부터 이렇게 정리된 거구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좀 추적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GPT에도 좀 윤리적인 부분이 더 앞으로 강화될 이슈가 있겠네요. 그죠? 다 가져다 쓰는 이야기도 그냥 출처 없이 쓰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를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는데 네, 그걸 물어서 이제 나도 그거 오리지널이 이거구나에 대한 근원을 이제 보는 재미도 누리면서 쓰시라. 네. 해서
조직 개발과 챗 GPT 그리고 이제 조직 개발 컨설턴트로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점도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활용해 보면 좋겠다 얘기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근데 조직 개발에 직접 관련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의 에피소드를 주로 얘기한 것 같고요. 네. 네. 조직 개발 관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나요? 어떠세요? 해서 이제 네. 쿠가 조금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사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조직 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조직에서 뭐 그 직원 경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직 개발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직원 경험에 대해서 좀 빠른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직원 경험에 대하여 영어로 또는 우리말로 그 논문에 근거해서 그런 연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서머리를 좀 보시고 거기서 1차적인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만나면 컨설턴트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지식을 딱 갖추고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컨설턴트도 기본적으로 세상에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의 결과는 이런 정도이구나 또는 뭐 기업마다 직원 경험에 관련된 어떤 사례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빠르게 포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과 이 조직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훨씬 퀄리티가 높은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데피니션에 관한 거, 사례에 관한 거 또는 유사 개념과의 차이 이런 거 물어보기 참 좋더라고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여러 개 너무나 많은 걸 리서치를 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빠르게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도 다 찾아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아주 퀄리티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 조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래서 타사 사례는 어떻게 돼? 이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례는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알아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참고해 볼 만한 자료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리서치 단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 정도가 거의 다네.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아까 K가 얘기해줬던 이제 네. 워크숍에서도 설계의 초안 정도를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네. 조금 더 나가면 뎁스 있게 나가면 아까 저 블레어가 얘기했던 질문도 한번 질문도 만들어줘 볼래? 네. 뭐 이런 시도를 통해서 거기서 좋은 힌트를 얻어서 쓰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워크숍 중간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뭔가 GTP 덕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MBTI 덕후처럼.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참여자로 있을 때 네. 그런 사람들을 막 배척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하세요. 이렇게 열어놓고 네. 참여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해서 저희가 발견한 조직 개발 혹은 조직 개발 컨설턴트로서 이제 챗 GPT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로 리서치에 대한 부분이나 1차 설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또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나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또 더 발전적인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챗 GPT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고요. 또 다음에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함께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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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